자, 16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16번은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 넓이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각의 크기를 호두법으로 나타내라, 뭐 이런 문제인데, 부채꼴 하나 대충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고 중심각 나오고 반지름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호의 길이, 이쪽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의 길이는 이 둘레 길이는 16인데 어떻게 해서 16이 나오냐면 호의 길이 더하기 2R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호의 길이는 우리 공식을 보자면 R 세타 이렇게 됐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쪽이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2R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정리하면 세타 플러스 2가 R로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16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건데, 뭐가 최대가 되게 하냐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해요. 그럼 넓이 구하는 식은 또 2분의 1 R 제곱 세타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등식이 하나 있고 이렇게 등식이 하나 있는데, 자, 요 1번 등식을 R로 정리할 거냐 세타로 정리할 거냐라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R로 정리하려고 보니까 R은 해가지고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 S에 집어넣었을 때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쟤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세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은 여기 R로 묶기 전에 요걸 가지고 가서 세타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R 세타는 16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고, 세타는 R분의 16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물론 분수의 형태가 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엔 세타랑 R제곱이랑 세타 얘가 곱해지면서 여기 있는 분모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세타 플러스 2가 들어가고 여기에 제곱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분모가 더 복잡해진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로 정리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자,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해서 S를 정리하자면 S는 2분의 1에 R제곱에 세타 대신에 R분의 16 마이너스 2 정리하면 8R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의 최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좀 변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반의 제곱 16 빼기 반의 제곱 16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요. R이 얼마일 때 최대? R이 4일 때 최대값 16을 갖는 거예요, 넓이는. 자, 그러면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R을 4 저기다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중심각은 반지름이 R이 4일 때인데 4분의 16 마이너스 2 해서 4 마이너스 2 계산해서 2가 되겠다. 그래서 2라는 라디안 값이겠죠. 호도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풀었던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둘레의 길이 16을 호의 길이와 반지름 두 개로 표현을 해주고, 호의 길이 공식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 것들도 이제 세타를 정리할 거냐 R로 정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넓이 공식에 넣어서 나오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구했던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제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고 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중에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림 잘 보시면 식부터 잘 보시면 a 곱하기 코사인 b의 x-c 플러스 d죠. 그럼 저거에 대한 해석을 잠깐 보시면, 원래 함수는 y는 a의 코사인 bx였겠다. 그죠? 이거를 x축으로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코사인이에요. 그럼 코사인의 기본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코사인의 기본함수를 여기다가 그려본다고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모양, 약간 V자 형태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0부터 2파이 하나의 주기로 보는 거죠. 0부터 2파이.
그리고 여기에 최대값은 1, 최저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정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은 한번 다시 지워놓고 저 검은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이쪽 방향으로 조금씩 옮기면 코사인 비슷한 형태가 나와지겠죠. 얘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코사인 함수라고 볼 건데, 얘는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프가 8분의 5만큼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x축으로 8분의 5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모양이 지금 선생님 요 밑에 따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우리 코사인은 항상 1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기본 함수긴 한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a라는 걸 곱하잖아요. a라는 걸 곱하면 위아래가 똑같이 a하고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커지지 숫자가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원래 움직인 게 원래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위로 한 칸씩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1만큼씩 내리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2가 될 거고, 요 밑에 있는 최저점은 마이너스 2 쪽에 달아오겠죠. 그러면 결국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겠다? 위로 1만큼. y축으로는 원래 노란색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됐다가 파란색 그래프에서 검은색 그래프가 됐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의 그 치역이 찍힌다는 건 얼마를 곱했다는 얘기? 여기 a에다가 2를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원래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치역인데 코사인이 2하고 마이너스 2로 많이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원래 주기는 몇 파이예요?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지금 얘가 옮겨진 그래프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를 옮기기 전에 그래프 보면서 다시 위에 있던 거 지저분해서 좀 지웠습니다. 어쨌든 옮기기 전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이렇게 한 주기가 왼쪽으로 뭐 8분의 5파이만큼 다시 옮겨도 주기는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8분의 5파이부터 8분의 25파이까지니까 저걸 한번 빼볼게요. 그럼 8분의 20파이가 주기가 되겠죠. 약분하면 2분의 5파이, 얘가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식이 y는 a 코사인 bx인데요, 주기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주기 구할 때는 요만큼이 뭐 되는 거? 원래 주기 2파이 되는 거. 그래서 bx는 2파이 되는 거였고, 그 x가 b분의 2파인데 지금 이 값 자체가 저 함수의 주기인데 그 말이 2분의 5파이다 라는 걸 그림에서 파악했죠. 그래서 파이파이 지우면 b분의 2는 2분의 5가 나오고, 뒤집어주면 2분의 b는 5분의 2가 돼서 따라서 b의 값은 5분의 4가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한 것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a는 얼마였냐면 2였어요. b는 5분의 4였고요. c는 1이었고 d는 8분의 5파이였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 저걸 다 곱하란 얘기였죠. 그래서 계산하면 a, b, c, d는 2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8분의 5파이 곱하기 1이죠. 계산하면 그냥 파이만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과 코사인일 때, 자, 이런 말 나오자마자 근과 계수의 관계 떠올려야 알겠죠. 자, 그럼 두 근의 합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쪽으로 되니까 a가 될 거고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두 근의 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 이쪽 앞에 있는 거분의 뒤에 있는 상수항,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상수 a를 구해라. 자, 그럼 이것만 주고 어떻게 아냐 라고 보는 건데, 우리 삼각함수의 관계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 거 엄청 자주 쓰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합과 곱이 주어졌다, 그럼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완전 제곱하면 그 결과는 원래는 이제 a 제곱이겠죠. 저 더한 것만 a니까. 그럼 얘를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랑 얘랑 더해서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저기는 요만큼이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a 제곱. 그럼 넘기면 3a 제곱은 1, 그래서 a 제곱은 3분의 1. 자, 근데 a는 지금 그냥 상수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뭐 유리화까지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두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발전이라고 말하기가 좀 아까운 문제죠. 왜냐하면 근각계수의 관계만 적용시키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얘를 한번 잘 살펴보죠.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쓰이는 삼각함수 성질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뭐 알파. 자, 이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일단 2분의 파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면 플러스 알파면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또 하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4분면으로 따지면 1, 4분면이죠.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거기마다 좀 못 갔으니까 요만큼을 알파만큼 못 가면 1, 4분면 맞잖아요. 그러면 역시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알파는 그냥 알파 들어가고 부호는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보면 지금 사인 제곱 1도랑요 사인 제곱 맨 뒤에 있는 89도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인 제곱 89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사인 제곱에 90 빼기 1도, 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90은 2분의 파이고 결국에는 얘는 코사인 제곱에 1도가 되겠죠. 도 그냥 쓸게요. 90도 1도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코사인 알파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같은 이유로 88도는 뭐랑 같냐면 사인 제곱 90도 빼기 2도,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2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 거예요. 그러면 사인 46도는 사인 제곱에 90도 빼기 44도가 되나요? 그쵸? 46도, 44도.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에 44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제곱에 45도는 그냥 굳이 바꿀 거 없이 혼자 있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46도랑 요 앞에 있는 44도랑 한 쌍이 되고, 그 다음 43도랑 뒤에 있는 47도랑 한 쌍이 또 되겠죠. 자, 한 쌍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89도 하는 게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 대신에 뭘로 더할 수 있다고? 코사인 제곱 1도로 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인 제곱 1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하니까 이 결과는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 둘의 결과는 1이 나오고요. 사인 제곱 2랑 사인 제곱 88도 역시 같은 이유로 결과는 1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44도, 사인 제곱 44도랑 사인 제곱 46도랑 더한 것도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1이 총 몇 개 나오냐면 1도부터 44도까지가 46도랑 쌍이 되잖아요. 그래서 44개가 나와요. 뭐가? 1이. 그래서 결과는 44예요. 더한 게.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사인
45도잖아요. 이거의 제곱. 그럼 원래 사인 45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에 사인 제곱 1도에서 사인 제곱 89도까지 더한 건 44 더하기 2분의 1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2분의 89도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면 사인 제곱 1도랑 사인 제곱 89도가 사인 제곱 89도는 90 빼기 1도로 바꿔서 코사인 1도로 바뀌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그렇게 바뀔 거고, 사인 44도부터 사인 46도까지는 한 쌍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인 45도는 굳이 만들 필요 없죠. 왜냐하면 특수각으로 이미 알기도 하고 만들어질 쌍도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배우는 특수한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는 얘만의 풀이법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겠죠. 일단 정의역을 제한해 두기로는 한 주기만 보겠다.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래서 사인부터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사인 그리고 거기 사인의 기준에 맞춰서 코사인을 이렇게, 코사인은 신중히. 왜냐면 사인이 1 나올 때 코사인 0 나오고 사인 0 나올 때 코사인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런 걸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정확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2파이는 안 들어가니까 둘 다 구멍을 좀 뚫고요. 기준점을 좀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겠죠. 여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쪽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2파이.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자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은 구간을 찾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이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사인보다 작은 구간은 이만큼이죠. 요만큼이죠. 그래서 이때의 x값부터 이때의 x값까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쉽게 계산을 하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 그럼 사인 어떤 값과 코사인 어떤 값이 같은 거 찾아보시면 4분의 파이가 나오죠. 45도일 때 서로 같잖아요. 처음에 45도,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게 45도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것도 45도겠죠. 4분의 파이.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이 만나는 지역의 x값은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식으로 쓸 건데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것도 고민이죠. 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여기 둘은 같잖아요. 그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 문제 보시면 둘이 비교가 이제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 확실히 작은 구간만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부분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부등호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바로 나오는 문제라서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95쪽의 중단원 발전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발전이라고 해서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만 17번이 지금 설명이랑 그림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얘도 평행이동에 대한 것들 잘 곱씹어 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6번은 이제 수행에는 포함되지만 지필평가에서는 제외되는 영역이니까 뭐 16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관심 있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